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뉴스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곧 대통령이 되시겠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서 좀 정치적인 면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떠올라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과 정치적인 그리고 더 자극적인 진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근데 참 주류 언론들이 둘 사이를 엄청 흔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둘 사이가 아직은 매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좌쪽의 주류 언론들이나 민주당에서 이 둘 관계를 흔들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 둘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천년만년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6개월 뒤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그럼 둘 관계가 그때 또 이제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편에서는 정말 어지간히 진짜 흔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교육 예산이 다 깎이네 마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컷할 확률이 있는 게, 특히 이제 대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피터 틸, 이분도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가까운. 근데 이분도 신기한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한 10만 불 정도 주면서 이제 엔터프리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을 주는 펠로우십이죠. 대학 갈 바에는 이 돈으로 뭔가 리더십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펠로우십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현재 대학에 대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좀 너무 쓸데없고, 이런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이제 대학 졸업한 애들을 뽑아보려고 하니까 별 그렇게 스킬이라든지 뭐 패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줘야 되는데, 그런 소양이 길러져야 되는데, 예. 참 그래서 이런 교육 개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이 좀 비생산적인 참 인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미국도 인문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대학에서 좀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많이 못 길러낸다라는 생각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AI가 교육에 투여될 거기 때문에 과연 대학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반드시 미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셀프 러닝과 프로블럼 솔빙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AI가 거의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는 AI가 막 던져져요. 그러니까 결국 AI보다 사람이 더 나으려면은 사람도 스스로 계속 학습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제때제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프로블럼 솔빙이라든지, 아직 뭐 아이디어만 던져주는 정도고 분석하는 정도지 무언가 돌파해 나가는 능력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향후 몇십 년 동안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키워져 가냐는 거죠. 단순히 시험만 잘 보고 학점을 잘 받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대학 교육에 혁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근데 또 치우치게 되면은, 근데 지극히 제가 교육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받았죠. 그리고 그거에 득을 받고, 그러면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박사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 중에서 특히 공대나 자연대의 박사 학위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받으려면 좋은 대학에서 탑스쿨에서 어느 정도 박사를 받으려면은 새롭게 무언가를 창출해내거나 재해석을 해야지
박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짧지 않고요. 그 오랜 동안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이 뛰어난 사람은 박사 학위가 없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인제 사회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커리어가 그걸 또 증명을 할 테고, 이런 분들은 박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어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박사를 하면서 이런 소양들이 길러졌거든요, 학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고, 양산은 아니지만 내가 실험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 그걸 검증해 내려면 스스로 실험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저의 현업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셀프 러닝 그리고 프로블럼 솔빙이라든지 그걸 증명해내는 게 길러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걸 좀 학부로 당기면 좀 대학이 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리고 타이틀대로 학비는, 미국은 물가가 매우 비싼 나라이고 학비가 뭐 살인적입니다. 뭐 장학금이 요즘은 이제 니드 베이스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와, 뭐 부모님이 저 정도 연봉이어도 장학금 잘 주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미국 물가로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많은 대학들이 제시하는 그 부모님 연봉이,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면은 주는 장학금의 그 레벨이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괜히 연봉이 어줍지 않게 높아 가지고 애들 학비만 많이 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대학의 어쨌든 본질은 대학이 좀 더, 그러니까 대학 학위가 의미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이 본질에 더 가까운, 앞으로 AI 시대를 맞닥뜨려서 셀프 러닝 그리고 스스로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곧 오겠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걸 계속 풀어나가는 그 힘, 패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냐 없냐, 그게 있냐 없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은 일반인들은 좀, 특히 공대라든지 근데 시뮬레이션 쪽들은 인제 힘들겠죠. AI가 웬만큼 다 해줄 테니까. 자연대든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좀 '박사 과정으로서 좀 길러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의견을 그래서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어 원래 그런 능력이 없다가도 탑스쿨에서 박사를 좀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그런 소양이, 예. 또 인제 더 디테일해 가면 뭐 "포닥이 의미가 있겠냐. 포스닥 박사 후 과정이 의미가 있겠냐." 뭐 그런 얘기를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소양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런 소양이 갖춰졌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미국에 필요한 인재고요. 아마 미국에 이민 오시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렵긴 하군요. 이걸 계속 인제 스스로 혁신해 나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괴롭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 그러면은 미국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걸 뚫어내다 보면은 이런 게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민이든 대학 교육이든 이게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이고, 이런 본질이 어떻게든 드러내느냐에 있어서 대학은 인제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할 거지, 대학 졸업장을 보고 뽑는 시대는 쪼금씩 인제 저물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인제 제 의견을 덧붙이면, 박사는 그래도 그걸 하면서 이게 길러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덧붙입니다. 다음은 참, 이 상대방 편 민주당 쪽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쪽에서 요즘 인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인 거 아니냐, 뭐 대통령직을 인제 뭐 물려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약간 좀 선동식의, 요즘 좀 너무 선동이나 가짜 뉴스가 진짜 판을 치는 세상이 좀 자극적으로 좀, 정치가 과격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미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둘 사이를 흔들려는 의도가 좀 다분하다고 보고, 아직은 좋은데 인제 6 개월 뒤에 성과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좋으면 계속 잘 갈 거고요. 그래서 요 자극적인 타이틀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현 법 체제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거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론 머스크는 naturalized US citizen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을 이제 이민 와서 따게 된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법을 고치려면은 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하우스죠. 하우스의 3분의 2, 한국 치면 국회인데 이제 상하원이 나눠져 있죠, 미국은. 그 하우스나 세넷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통과했다 할지라도 요거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신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38개 주에서도 ratification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컨그레스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역사상 이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뭐 헌법이죠. Constitutional Amendment에 박혀 있는 룰이라서 이걸 뜯어 고쳐야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법 룰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법을 뜯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예, 한국도 그렇고 계속 이제 법을 이제 바꾸니 많이. 근데 이런 법이 고쳐진 적도 없고, 더구나 고치려면 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걸 하는 건데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재미나게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캘리포니아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이분 해외에서 태어났거든요. 오스트리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출신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캘리포니아야 좌니까, 극좌니까 좀 진보적이니까 캘리포니아나 몇 개 주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불사 미국의 모든 주지사들은 굳이 그러니까 아메리칸 본 US 시리즌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추럴라이즈 US 시리즌도 주지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전부 모든 주가. 그거 신기하더라고. 저는 일부 몇 개 이제 진보적인 주만 이게 옛날부터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륜에 참 드라마를 한 편 쓰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이런 일부주에 국한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루머다, 그런 약간 그런 가십거리들이 돌아다녀서 그런 드라마랑 더해져서 전 캘리포니아나 몇 개 주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모든 주는 이민자도 주지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주지사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세네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안 된다. 여전히 대통령이 갖는 의미가 이런 걸 보면 좀 상징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지막지한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아마 대통령이 근데 워낙 이분은 극한의 것들을 뚫어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가, 일론 머스크가 맡은 도지가 정말 역할을 잘 해야겠는 게,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말에 이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맨날 뎁 네고시에이션을 하잖아요. 항상 한도를 정해놓고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죠. 빚의 한도량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냥 연례 행사 때처럼 그냥 정말 수십 번 하죠. 정말 지금까지 보면은 셧다운도 그래서 했다가 뭐 풀렸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자는 의견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트럼프가 공화당 쪽이니까요. 근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제 그걸 없애자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펀드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실 분 의견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양당 간 합의로 그 대협상이나 이런 조항들은 그대로 가는 쪽으로. 그리고 펀드에 있어서도 항상 이 진짜 타이트한 펀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좀 예산을 좀 이제
컷하는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